참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기치는 방법을 씁니다. 윤리도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산업혁명을 뭐로 생각하시나요? 저 정의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 핵심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oT라고 되어 있는 게 결국은 센서 기술이고요. CPS라는 게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뭐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뭐 만물 초지능을 일으키는. 그래서 사실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제조업하고 연결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ICT 기술을 잘 활용해서 그 제조 단가를 낮추면서 이전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거치면서 네트워크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 또 센서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여보는 뭐 그런 혁명을 좀 일으켜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벌써 꽤 오래전에 2000년대 들어가서 많은 준비가 있었고요. 뭐 미국이나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도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인공지능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나마 이게 보이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집안에 전기 그 로봇 청소기,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 사람하고 말하듯이 이렇게 말로 뭔가 명령을 하기도 하고 뭐 대충 날씨 물어본다든가 음악 틀어줘 뭐 이런 명령 같은 거 하는 것들인데 이미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보면 실생활에까지는 아닌데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 같은 건데 기술적으로는 거의 90% 가까이 넘게 성공을 했고요. 뭐 얼굴 사진 찍어서 이 사람이 화나 있는지 슬픈지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하는 로봇 정도가 굉장히 사람처럼 하는 거고, 그럼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야? 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수백 가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기술도 결국 크게는 두 가지 부류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인공지능에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먼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그 풀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코딩이라는 걸 하죠. 지능도 비슷하게 지능을 발현하는 어떤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잘 모방하는, 근데 그 과정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람의 핵심은 결국 지식을 처리하는 거로 생각을 해서 필요한 지식을 잘 넣어놓은 다음에 그거로부터 자동으로 지능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게 전통적인 인공지능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만드는 사람이 똘똘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만큼 금방 만듭니다. 근데 이제 약점은 만든 사람이 만들 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케이스가 나오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외를 잘 처리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각한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식을 다 안 넣어주는 거예요. 대신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자동으로 추출하도록 하는 방법. 기계학습이라든가 딥러닝 이런 게 이제 이런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데이터만 주면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는데, 나쁜 점은 이렇게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못 써요. 그냥 데이터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하죠? 지식 기반 어프로치는 IBM 왓슨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BM 왓슨은 퀴즈 문제 푸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적인 인공지능 방법으로 하면 뭐가 어렵냐면, 전문가 시스템은 분야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잘 정리할 수 있는데, 퀴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꽤 오랫동안 이거 잘 안 풀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IBM이 그걸 푼 거죠. 반면 이제 데이터 기반 방법론은 뭐 대표적인 게 구글 알파고니까 알파고의 원리를 간단하게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진짜로 하기 전에 내가 여기다 뒀다고 치자. 상대방은 어디 있지? 쫙 둬보게 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쭉 보여놓은 게 이런 그림입니다. 이긴 수를 뒀던데 다음 수는 바로 여기야. 이런 식으로 두면 100점 100승이죠. 그냥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의 원리가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다 계산하면 주어진 시간에 계산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인공지능 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끝까지 다 계산을 안 하고 한 중간만 진짜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통박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함수가 별로 정확하지가 않아서 뭐 프로 선수들은 그렇게 하면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파고가 했던 거는 그 함수를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결국은 다음 수를 잘 예측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게 된 겁니다. 무섭나요? 거기에 대단한 직관이 있을까요? 그 직관은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을 본 사람이 느낀 거죠. 걔는 모릅니다. 직관은 없어요. 그냥 계산해서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하고는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IoT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센서입니다, 사실은. 뭐 센서가 예전보다는 가격도 싸지고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가격도 비싸니까 아무데나 못 붙이고 정확하지도 않으니까 그 데이터를 다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센서를 붙이고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겼는데 그거를 빅데이터라 그러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쏟아졌는데 그 데이터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잘 분석하고 관리하고 제어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하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안에는 어떤 기술 하나가 딱 더미넌트한 게 아니고 적어도 뭐 기계학습이라든가 지각인식이라든가 추론학습, 지식 추론과 같은 그 세 가지 부류의 방법들이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돼서 예를 들면 뭐 제조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또는 서비스업 분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혁신을 일으키는 혁명, 그런 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디에 이용될 수 있을까?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주로 중요한 일이라고 돼 있는 게 의료라든가 법률, 그 다음에 뭐 금융 이런 거죠. 뭐 그 중에 좀 특이한 것 같으면 작년에 일간지에 보면 인공지능이 뉴스의 기사도 대신 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소설도 대신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미국 헐리우드에서 그 인공지능이 작성한 그 대본을 가지고 15분짜리 영화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사람이 한 거하고 유사하거나 더 나으면 인공지능 약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사람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 가지고 잘 안 풀리는 문제를 사람이 하는 걸 모방해서 풀어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이제 사람이 못 푸는 문제가 뭐가 있나, 뭐 문자 인식 같은 것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컴퓨터 사용하는 로그를 쭉 분석해 보면 이거 해킹하는 거네, 아니네, 뭐 이런 것도 일정 부분 판단이 가능하고 또 유전자 정보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 암에 걸릴 것 같아, 안 같아, 이것도 90% 맞출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한데 내가 아무리 수도자적으로 생활을 해도 유전자에 들어간 정보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도 된다 그러고 뭐 지문 인식, 뭐 로봇 쪽도 저희가 계속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고 저희가 인지과학이나 또는 인지 심리학적인 그런 문헌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그런 것들 모델로 만들고 뭐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이 하여튼 엄청 크다.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죠. 인공지능 시장이 뭐 6조 7천억 달러, 뭐 엄청난 뭐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뭐 정확하긴 저런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든 의도적으로 그리고 몰고 가든 인공지능이 시장이 커지는 것만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자동화의 극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동화되면 다 좋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걱정도 되죠. 얘가 너무 잘 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뺏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일자리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건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신기술도 새로 나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업으로 삼던 사람들의 일자리는 일정 부분 침해해온 게 여태까지 역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약간 좀 소위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쪽 일도 위험하다.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뭐 위험하다고 어떻게 하죠? 그거? 하지 말까요? 피하기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일단 당연히 축소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뉴얼에 입각한 직종, 대표적인 게 여기 그런 일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콜센터라든가 뭐 텔레마케터
이런 쪽에 업을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확장되는 일자리도 있는데, 예를 들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일을 하는 뭐 심리 상담사라든가 또 마사지 세라피스트 이런 쪽은 오히려 좀 일자리가 확장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결국은 이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일자리라는 건 계속 바뀌니까 그건 뭐 정부나 아니면 어떤 중앙 기관에서 또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각각 국민 사람들도 미리 좀 준비해서 교육을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되면 결국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동일한 봉급을 받으면서 일은 좀 덜 해도 된다. 싫은 사람 있나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가 시간이 늘어나니까 또 여가 시간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뭐 결국은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 섞인 생각을 하고, 제가 후반부에 좀 남은 시간 중에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인공지능은 사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 일단은 자율주행, 그게 결국 지금 출발 지점에서 목적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게 자율주행의 기본이죠. 그런 기술을 만들어야 되죠. 신호등도 지키면서 교통신호도 지키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단순히 이게 가면 안 되고, 가다가 뭐 차도 다 부딪히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갔다, 의미가 없잖아요. 안전하게 가도록 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엔 이게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게 소프트웨어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막 낭떠러지 떨어뜨리게 하고 뭐 차에 부딪히게 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해킹을 막는 보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런 보안이 뭐 웬만큼 좋지 않으면,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 요즘 많은데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안을 뚫어서 뭐 테러에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아주 난감하겠죠.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 좀 더 밀접한 문제는 법을 고쳐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으면 사고가 나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앞차가 70%, 뒷차가 30%, 뭐 과실률 같은 것도 이미 다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자동차 타고 있던 사람? 차주? 아니면 그 판 사람? 아니면 만든 놈? 만든 사람은 왜 놈이지? 열심히 만들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법적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윤리도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윤리라는 게 뭐죠? 딱 부러지게 정답은 없으나 뭔가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뭐 이런 게 윤리죠. 뭐 예를 들면, 많이 예를 들고 있는 게 자율자동차가 쭉 운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앞에서 10명이 확 튀어나와서 멈추질 못해요. 그래서 자율자동차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냥 깔고 가든가, 아니면 급하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우회전을 하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떨어지면 승객이 죽어요. 승객은 지금 주인 차주 한 명인데,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10명을 살려, 아니면 이 한 명을 죽여. 어떻게 할까요? 뭐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한 명보다 10명이 중요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 그럼 자율자동차가 결정했어. 난 우회전. 그러면 그런 차 누가 사죠? 아마 나라도 안 살 것 같은데요.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크게는 제가 좀 단기, 중기, 장기로 생각해 봤는데, 단기는 일단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더라도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로부터 좀 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럼 일단 한번 인공지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잘할 찬스가 높거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이게 약간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제가 시간상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했는데 약간 필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자동화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인공지능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가 아니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에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나요? 괜히 왜 자르고 썰고 막 그래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가끔은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예 그런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보면 이제 여러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사회가 약간 좀 병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 관계상 깊은 얘기 안 하겠지만 모두 다 지금 고독하잖아요. 다 소외감 조금씩은 느끼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제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보고, 근데 걔네들하고의 이런 상호작용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같이 동반자로서 살아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만약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뭔가 대체해 주는 게 필요하게, 그게 인공지능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그런 쪽에 그 인공지능 산업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는 공유 경제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버죠. 우버라는 회사가 어떻게 작동하나를 잘 보면 얘가 자동차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자동차를 한 대도 안 갖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옆에 있는 택시 회사도 자동차를 뭐 50대씩은 갖고 있는데 얘는 자기 자동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 필요한 사람이랑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 푼돈이나 만지겠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얘네 시가총액이 작년 초에 이미 현대자동차를 넘어갔어요. 이거 좀 불합리한 것 같지 않나요? 아마 그럼 얘네들이 투자를 엄청 해서 뭔가를 했나 보네. 그래서 뭐 했나 봤더니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가 필요하겠죠. 뭐 손님이 원하면 어디에 있고 누구하고 가장 먼저 연결시키고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도 만들려면 알다시피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들죠. 근데 얘네들은 구글 맵스입니다. 오픈 플랫폼 구글 지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페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페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애플페이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온라인에 존재하는 기존의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 건데, 그게 어떻게 그쪽 분야에서 아주 이력이 나 있는 그런 쪽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 있을까?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뭐 결국 인공지능이 저런 데 쓰이는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좀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의 비즈니스나 산업화는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굉장히 최적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윤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이 팔아서 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 만드는 족족 손해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 에코가 한 대에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뭐 199달러인데 그거 팔아서 뭐 예를 들면 그 장비 들어간 거 개발한 거 다 합치면 손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요. 그리고 그게 성능이 굉장히 좋냐?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것도 그렇지만 뭐 미국 건 좋을까? 뭐 이렇게 음성인식 해보면 예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뭐 음악 틀어줘 아니면 뭐 날씨가 어때? 뭐 이런 거 정도 물어보는 거지 뭐 대단한 비서 역할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쟁적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사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걸 미리 만들고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약간 미완성이지만 제품을 일단 내놓고 진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쌓이죠. 그 데이터가 결국 이 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면 고객의 성향이라든가 필요로 한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엄청난 비즈니스를 열어줄 찬스가 있는 거예요. 에코 같은 경우에도 뒷단에 아마존 쪽으로 연결시켜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잘하려면 결국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인공지능 자체가 제품은 아니잖아요. 이커머스 그게 제품이죠. 그래서 그게 그냥 부속하는 어떤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게 붙었다고 제품이 뭐 그 가치가 확 높아지고 뭐 이러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약간 역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커머스의 기본 플랫폼들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요? 뭐 너나 나나 뭐 하는 일들 거의 비슷하고, 또 인프라도 플랫폼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제품이랑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걸 뭔가 줘야 될 텐데, 그때 쓸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을 잘 찌른 거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허상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핵심을 찌른 것 중에 하나는 거기 있는 사만다가 진짜로 그런 감정을 갖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 잘 모른다고요. 제3자 입장에서 느낀 게 그 주인공이 얘도 그런 사랑 감정이 있고 뭐 그런 걸 한 건 자기가 한 거지. 인공지능 만드는 방법이 약간 그런 거고요. 오늘 소개했던 두 가지 어프로치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있고 이거 있고 또 있고가 아니고 여기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는 걸 그냥 대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원리는 대충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 나온 방법은 IBM 왓슨도 그렇고 제가 오늘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IBM 왓슨은 전자의 대표, 뭐 구글 알파고는 후자의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내부를 뜯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머저러티가 예를 들면 IBM 왓슨 같으면 기반이지 그 안에 기계학습하는 파트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